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바로 람보르기니 테크니카 시승입니다. 테크니카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람보르기니에서 엔트리 미드십에 해당하고요. 우라코 1세대부터 실루엣, 할파, 가야르도, 우라칸까지 총 5세대까지 진화가 되었고요. 라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보라든지 RWD, ST5, 오프로드 전용의 스테라토까지 5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테크니카는 가장 최신에 나온 모델이기도 하고요. 올해나 내년에 풀체인지, 세대 변경이 되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V10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은 지금이 거의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테크니카를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승을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내외장 디자인을 보고 나가볼게요. 디자인은 2년 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이 차량은 보라색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외장 컬러를 약 200가지 정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하이엔드 브랜드답게 선택폭이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휠 베이스를 제외한 오버행이나 리어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했을 때 공기 저항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이 지금 공차 중량이 1300kg대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달리는 차량들을 경량화 시키는 게 좀 어려운데요. 보닛 같은 경우도 정말 가벼운 탄소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량이 1300kg대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놀랍습니다. 휠은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브리지스톤 스포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평비가 무려 30mm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타이어가 굉장히 얇습니다. 대신 광폭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면 접지력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카본 세라믹 디스크와 함께 6픽 캘리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주황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요. 캘리퍼 색깔도 내 맘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옵션이긴 한데요. 휠 안쪽에 휠 볼트 같은 경우도 경량 티타늄으로 따로 옵션을 추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티타늄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싼 소재이기도 하고요.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우라칸 테크니카는 640마력의 57.6토크를 가지고 있고 제로백은 무려 3.2초, 제로 200은 9.1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리어 쪽에 보시면 LP640이라고 640마력을 나타내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리어 쪽에 공기 흐름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더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달렸을 때 이런 냉각 성능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라칸은 총 5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에보 대비 이 리어 다운포스가 약 35%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렸을 때 공기 저항력이 에보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카본 파이어 소재들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경량화를 잘 시켰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테크니카 엔진룸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카본 파이어가 엔진 덮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옵션에 따라서 투명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보이는 것도 이 람보르기니만 갖고 있는 감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라칸은 미드십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 전방에 본인룸은 별도의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전기차, 특히 테슬라 정도의 프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자잘자잘한 자동차 전용 소품들, 짐들을 넣을 수 있기에 충분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카본 파이어 소재가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엔진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하면서 들려오는 이런 로드 노이즈나 윈드 노이즈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런 방음 소재들이 적용이 된 게 독특하게 느껴져요. 전체적인 모습이 2022년 첫 출시됐을 때의 느낌 그대로 다운포스와 에어로 다이내믹이 곳곳에 물들어 있는 디자인을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달리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경량화 또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밟았을 때의 감성들이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테크니카 실내를 보면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사양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옵션을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실내 감성이 많이 달라지고는 하는데요. 헤드라이닝이라든지 카본 소재 이런 것들도 사용자가 일일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이 버킷 시트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카본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감성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치의 라인이라든지 컬러, 두께 같은 것도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안쪽에 보시면은 약간의 수납 공간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큰 물건을 적재하기는 좀 어려운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핸드백이라든지 책가방 그 정도의 공간은 나오기 때문에 실사용성이 그렇게 나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전동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보시는 차량은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시트 각도 같은 것들은 이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레버는 앞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트의 위치를 옮길 수가 있고요. 시트 포지션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좌측에 보시면은 약간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타볼 차량은 전동식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좌측에는 라이트 조절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라이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조등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은 레드 커버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요.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기어 셀렉터가 이러한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D드라이브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의 패들 시프트 우측을 한번 당기면은 드라이빙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른 차량들하고 조금 다른 느낌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후진 같은 경우는 커버를 올리면 후진이 되고요. 파킹은 안쪽에 있는 P 버튼을 누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을 하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헥사곤 모양을 본뜬 육각형 송풍구 아래쪽에는 손이 자주 가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윈도우 조절부는 도어 쪽이 아닌 이 센터 중앙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어 조절부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등 같은 경우는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요. 방향지시 등을 조절할 때에는 보통의 차들은 좌측에 레버가 위치해 있는데요.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이쪽 스티어링의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셔액 같은 경우도 다른 차량들은 스티어링의 안쪽에 레버가 따로 존재를 하지만 람보르기니는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의 리모컨에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카 중에서 드물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테크니카 기준으로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라다 모드는 평상시에 운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약간 달리고 싶을 때에는 스포츠 모드나 코르사 모드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은 약간은 좀 어두침침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전방 시야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서 뭔가 달렸을 때 불편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루프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람보르기니 차량들은 미드십 엔진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제 등 쪽에 엔진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감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시승하러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우라칸 테크니카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슈퍼카를 공도에서 타볼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타기 전부터 허리가 약간 아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데일리카로서 얘기하자면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일단 슈퍼카로만 본다면은 데일리카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안락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STO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드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카로 탈 수는 있겠지만 정형외과 의사를 좀 자주 만나야 될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테크니카는 테크니카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방금 다리 이음새를 지나갔는데요. 광폭 타이어도 장착이 되어 있고 휠도 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 자체가 편안하고 막 세단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도 이 차량이 무려 640마력짜리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V10 10기통 자연흡기 대배기량 엔진이 얹어져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놀라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승차감의 변화가 크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다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다 모드 같은 경우는 가변 배기가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음을 제외하면은 뭔가 배기음이 들린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야가 안 좋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후방 시야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룸미러가 큰 게 아닌데 이상하게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사이드미러 사이즈가 다른 차에 비해서 공기 저항 때문에 작게 나오기는 했지만 왜곡이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 이런 것들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방 시야도 뭐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비교할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준수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라칸 테크니카는 STO에 들어가 있는 엔진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력은 640마력에 57.6토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트라다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한 시속 5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7단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엔진은 V10 자연흡기 5.2 가솔린 엔진에 DCT 7단이 맞물려 있는데요. 지금 현재 60km 기준일 때 7단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스트라다 모드는 진짜 일상 주행에 맞춘 드라이브 모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같은 시속 60km인데도 불구하고 5단으로 바뀌었습니다. RPM도 지금 거의 뭐 밟지 않았는데 2000rpm 이상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의 가솔린 차량들 같은 경우는 RPM이 8000rpm까지 있는데요. 뭔가 슈퍼카, 스포츠카, 달리는 차라고 하면은 10,000rpm까지 있습니다. 우라칸 테크니카도 마찬가지로 10,000rpm까지 있고요. 레드존은 8,500부터 10,000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포츠 모드로만 바꿔도 벌써 뭔가 이 그르렁거리면서 고 RPM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진짜 엄청 조금 엑셀을 밟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팡 밀어주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마이크로 당길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밟아볼게요. 와, 방금 배기음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지금 5단입니다. 와, 그렇게 저단 기어를 사용을 해주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배기음을 내주고 있습니다. 와,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다시 한번. 좀 밟은 다음에 엑셀을 떼어보면 네, 와, 여기서 코르사 모드로도 살짝 바꿔볼게요. 사실 640마력의 힘을 그대로 느끼려면 8000rpm 이상까지는 써줘야 되거든요. 가속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달려보겠습니다. 코르사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일상 주행 영역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운시프트를 해볼게요. 지금 5단으로 바꿨습니다. 5단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 현재 4단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이게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변속되는 타이밍이 굉장히 다이내믹해요. 다이내믹합니다. 그리고 4단에서 보통 RPM을 4000 정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차선 변경 한번 해볼게요. 와, 이 그립력 장난 아닌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핸들을 꺾는 방향 그대로 정말 민첩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이 기어비 자체가 정말 밀집도가 촘촘합니다. 보통 스티어링의 기어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약간의 핸들링만으로 큰 회전 각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테크니카는 진짜 조금의 핸들링으로도 이 큰 차체를 금방 끌어올려줍니다. 창문을 제가 살짝만 열어볼게요. 네, 밖에서 들리는 사운드도 장난이 아니네요. 야, 방금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기 교량 밑인데요. 교량 밑을 진행 중인데 이랬을 때 울려 퍼지는 사운드가 너무 좋습니다. 와, 여기서 창문을 다시 닫아볼게요. 창문을 닫고, 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시끄러우니까 다시 스트라다 모드로 바꿨습니다. 이게 실내에서 느껴지는 배기음 사운드는 정말 좋게 느껴지지만 이거를 창문을 내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리는 사운드는 더 증폭이 됩니다. 흡사 뭔가 우퍼 스피커를 달아놓은 듯한 그런 사운드가 느껴져서 와,
이런 사운드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방에 코너가 있어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돌아보겠습니다. 시속 50km 정도입니다. 와, 야, 근데 이게 장난 아닌데요, 이게? 후륜 기반에 후륜 조향이 들어가서 와, 이 코너링 성능이 예술입니다. 장난이 아닌데요? 서스펜션이 이렇게 평지에 갈 때는 부드럽게 작용을 하면서 또 코너에서는 되게 쫀쫀하게 차를 잡아줍니다. 차가 흔들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노면이 좀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요랬을 때 노면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정도로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이 하체 감각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우라칸 테크니카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요 정도 슈퍼카를 타면은 이때부터 슬슬 이제 요추가 아려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사실 제가 지방으로 트랙터를 타러 촬영을 갔다 와가지고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 피로도가 크지가 않습니다. 정말 크지가 않아요. 우라칸은 5세대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세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 우라칸이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테크니카 같은 경우는 우라칸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전자장비라든지 편의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의 슈퍼카들은 편의 사양보다는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열선이라든지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이 없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우라칸 테크니카는 통풍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열선까지 있기 때문에 일상 영역에서 탔을 때에도 뭔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폼 프로젝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이 내비를 보기 위해서 폼 프로젝션을 실행을 시켜둔 상태인데요. 터치 감도 또한 정말 빠릅니다. 피드백도 빠르고 터치 될 때의 감도도 좋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스포츠카에서 보기 드물게 ISG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엔진이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나는 좀 정차했을 때는 조용하게 있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ISG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면 조용하게 또 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히는 길은 한 7, 그리고 약간의 고속주행은 3, 그 정도 했을 경우에 연비는 리터당 5.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10기통 엔진의 자유느끼 엔진인데 나쁘지 않은 그런 연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달리는 길보다는 막히는 길 위주로 갔는 데에도 이 정도면은 조금 밟았을 때에는 지금보다는 연비가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테크니카 시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슈퍼카를 공도에서 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는데요. 보통의 슈퍼카는 딱딱한 서스펜션과 불편한 시야 때문에 데일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많았는데요. 테크니카 같은 경우는 제가 공도를 거의 1시간 가까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피로도가 슈퍼카 중에서는 가장 없었던 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격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3억 4천부터 시작이라고 하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탈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돈 벌어서 이런 차량을 빨리 타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